오늘 합동 토론회에는 물론 이렇게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원활하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얘기도 하면서요 진행이 됐는데 내일 있을 2차 토론회, 두 번째 B조의 토론회는 아마 불꽃이 튈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속해 있는 B조. 벌써부터 뭐 죽음의 조가 될 것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 자, 그간 정치적 앙숙으로 평가받던 인물들 어떤 내용을 주장할까요? 미리 한번 가서 보시죠.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예,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해 7월이었어요. 저렇게 네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 내일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의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을 지금 4명을 추리는 과정, 8명 중에 4등을 누가 추릴 것인가?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 싸움이 될 텐데 일단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없다 모름 응답이 55나 되기 때문에 누구를 찍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특히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가지고는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상실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후보를 뽑을까, 저 후보를 뽑을까 그러다가 아예 다 싫다. 지금 이런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후보에 대한 평가가 그 유권자들에 의해서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누가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1차 컷오프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한 그 후보자 간의 대결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실은 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예,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은 탈당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탈당, 출당 안 된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게 출당까지 해야 되느냐? 과거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출당 조치를 홍준표 당시 대표가 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느냐. 또 하나는 울산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징계하느냐.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척점으로 딱 만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당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고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요청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김상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선에서 현재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같이 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맞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결국 이 부분을 두 가지 키워드로 한다고 하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분열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지금 맞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냐,
배신의 늪을 건널 맞습니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딜레마 같은 상황도 맞습니다. 저도 뭐라고 어떻게 답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했던 그 원본으로 돌아가자. 에드 폰타스라고 하는 원본,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오늘 보니까 지금 캠프 인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 김은국 씨, 가수 김은국 씨,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선봉에 섰던 가수 김은국 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부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윤심은 나경원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탑 일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누가 누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딱 한 명의 특정 후보에게 무언가를 밀어주는 듯한 그런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흥국 씨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전한길 씨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윤심이 좀 이 캠프에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는 김흥국 씨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출당 뭐 이런 문제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빅 텐트 반 이재명 연대를 펼쳐야 되는데 네. 이 탄핵의 강을 넘어야지만 이준석, 유승민, 더 나아가서 이낙연까지 이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반 이재명 연대 빅 텐트는 그야말로 빈 텐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더 좋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주시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정당을 위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탈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자, 나경원 후보는 연일 매일 빠지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어대명이 되는 순간 어대선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어대선이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 조기 대선이란 말입니다.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유죄 대통령이 된다? 결국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 오해가 분명하여 파기가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파기 자판으로 즉각 결론을 내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장 변호사님, 파기 자판. 그때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 주장을 나경원 후보가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좀 법원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라 예. 파기 자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재판을 유죄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뭐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유죄 선고를 하려면 양형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년형이 뭐 집행유예든 벌금형이 적당한지. 근데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가 유죄로 파기자판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것도 법원 출신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대단히 정치적이다. 그것도 온당하지 않고 법률 절차가 낯선 시민분들한테 대단히 왜곡할 수 있는 거짓 주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 일부 중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개 재판이 결국 대통령이 되면 중단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나경원 후보의 말씀이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헌법주석서 찾아봤더니 헌법주석서 3권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추는 그 기소만 해당되어 있고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주석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파기자판도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원 사건은 그 대법원 3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3부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면 파기자판이 가능한데, 거기 대법관 중에 이은구 대법관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반대 의견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또 전원합의체로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선고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그 국민들은 그 사법부에 굉장히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기 재판 가능성까지 짚어봤고요.